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안녕하세요. 전국민 주거안전의 핵심 부동산 소식을 임대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김나래TV의 김나래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으면서도 특별한 소식을 종합해서 이 소식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지금 같이 알아보시죠. 여러분, 갑자기 부동산 유튜브에서 핵융합 발전을 소개해가지고 적잖이 놀라셨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 이재명 정부의 핵융합 발전 행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 인공지능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에너지원으로 핵융합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발전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원전은 핵 분열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중성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핵 분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고, 핵융합은 가벼운, 예를 들어 수소 원자 같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합쳐서 큰 에너지를 상태에 걔들을 놓으면은 걔들이 합쳐지거든요. 합쳐져서 헬륨으로 만들면서 나오는 그 엄청난 에너지로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서로 개념이 좀 반대예요. 핵융합과 핵발전은 서로 다른 방법인데, 이제 이 핵융합 방법이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닌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이 최근에 이제 그 핵융합 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한 중간 상태로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뭐 100초 동안 그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해서 이 핵융합 발전을 어쩌면 한국이 이끌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태양광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핵융합 발전을 이제 주목하고 요거를 상용화시키는 시간을 한국이 최대한 땡겨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취임 후에 그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서 핵융합 연구 장치인 인공태양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화력 발전을 저해하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면서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 굉장히 그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력을 없애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 발전 형태가 화력인데, 화력을 줄이면서 또 AI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는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서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핵융합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있는 수소하고 리튬만 있으면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원전들하고는 다르게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용화만 된다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핵융합 발전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 그래서 핵심 과학기술 분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인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핵융합 분야를 왜 서론에 제가 깔아뒀냐면, 이 분야가 주목을 많이 받고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 분야의 시장이 상용화 초기라서 대부분 활동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민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핵융합 발전 기술을 확보하고 강화하고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CF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CFS라는 회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분사해서 만들어진 민간 핵융합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구글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핵융합 발전 분야 기업 중에 유망한 스타트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런 거를 밝히면 이게 주식 방송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사는 이런 핵융합 분야의 상용화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어디가, 어느 지역이 산단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핵융합
발전할 때 아까 앞에 인공태양이란 거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13일까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인공태양을 보내달라고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인공태양이 유치가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핵융합 발전 산단으로 특화 산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지금 13일까지 신청을 한 게 몇 군데 있는데 경주, 나주, 군산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전북이나 전남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인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 경기도 용인에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활성화가 되면은 전력이 지금의 16%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전기 자급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인근 다른 지역에서 특히 전라도에서 많은 전력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16%가 더 필요하면 용인에서 그러면은 더 많은 고압 송전선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북 전남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동네는 고압 송전탑만 있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 또 꿈을 하나 없고 당연히 싫을 거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용인 지역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뭐 SK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좀 나눠달라. 이게 지금 전북 사람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뭐 기업들이 가라고 해서 큰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이미 SK가 용인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중소기업들이 거기 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전북이나 전남에다가 주지 않을까. 핵융합 산단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태양이 유치되는 위치가 어딘가를 보면 산단의 지정 위치도 대충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력한 게 나주가 전남이고요. 전북이 군산인데 문제는 군산이 위치도 되게 좋아요. 바다 옆에 있고 이게 굉장히 대규모 간척지니까 땅도 많은데 이게 간척지다 보니까 집안이 침하가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안정성이 좀 부족해서 집안 보강 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산단을 시키면 거기 입주한 회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큰 공장을 지을 때 집안 침하 공사, 그러니까 집안을 강화하는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이 토목 공사라는 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 땅에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안 침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입주를 꺼리지 않을까. 특히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있고 뭐 물론 그 새만금 뭐 거기를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고요. 나주가 제가 알기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단단한 지형이라서 이 그 집안의 차원에서 볼 때는 군산보다 나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바다에 가깝고 또 대규모 땅을 얼마만큼 내줄 수 있는가에 볼 때는 군산이 유리하고 근데 군산은 2차 전지 산단으로 특화 산단으로 이미 지정을 받았거든요. 나주도 마찬가지로 국가 산단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태양이 혹시 군산이나 이런 데 가고 다른 회사는 그 인근 다른 산단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군산이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원 산단인데요. 물론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고 비어 있는 지역 산단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 얼마 전에 이제 논산에다가 큰 거 국가 산단 하나 줬잖아요. 국방 산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줬고. 그러면 전북에다가 주던지 전남에 주던지 할 건데 최근에 전남에 이렇게 뭘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선거를 생각하고 하면 이런 남원같이 비어있는 산단도 지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남원 산단은 전북 남원 삼해면 월평리 일원에 있는데요. 규모가 23만 평이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입주기업이 거의 없어요. 입주기업이 없고 제가 뭐 직접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요. 이런 플라즈마 기술, 예를 들어 핵융합 그 기술을 발전을 하는데 좀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특정 어떤 중요한 광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광물이라고 얘기하면 이 회사가 알려져서 제가 뭐 그 회사에 혹시 누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지금 중국이 목숨 걸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인데, 이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을 탄약으로 만들어요. 터트려서 만들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다른 산단에 입주하기가 어려워서 남원 산단으로 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산단 같은 경우는 이미 폭발물에 대한 것들을 허가를 해줬으니까 이런 핵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가 비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미 뭐 2차 전지 돼 있고 이미 뭐 다른 전력 관계해가지고 산단 지정이 된 곳이라면 또 주는 거는 너무 큰 혜택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약간 남원 산단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남원이 이번에 정부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추가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를 세제 감면도 있고 보조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남원 산단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조금 씁쓸한 얘기지만 풀어보자면, 이 호남 지방의 다른 유력한 산단인 여수 산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어본 얘기를 종합을 하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여수 산단이 상당한 위기거든요. 석유화학 분야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너무 많이 생산하고 저가 공세를 하니까 지금 여수 산단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가지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93%를 가동했는데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여천 NCC 등의 이런 일부 주요 기업들이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공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가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발굴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남에서 여수가 힘드니까 전남에 좀 몰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남원 산단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 핵융합 분야와 부동산 시장의 연관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우리의 보금자리인 부동산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줄 김나래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